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마이크를 구매해서 어, 음질이 좀 좋아졌나요?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주말이니까. 주말 동안 왜 영상이 안 올라오나 기다리셨던 분은 없으셨습니까? 그래도 한 편은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번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준비를 또 PPT로 했어요. 제목은 소중한 트래픽, 죽은 링크를 살려보자 라는 겁니다. 한번 한 땀 한 땀 바느질 하듯이 우리는 트래픽을 하나하나를 살려야 됩니다. 최대한 우리 트래픽으로 죽은 이제 그런 거죠. 오케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케이스 스터디로 낙장 도메인을 검토 중 이전에 운영되던 링크를 웹 검색 중 발견했을 때 이 소중한 트래픽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죽은 링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브 도메인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계속 이용하고 있는 패스코밋에서 서브 도메인 추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관련 컨텐츠 페이지를 만들고 수익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티스토리 죽은 링크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끝부분에 지금 이제 보너스로 제가 넣었습니다. 그럼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죽은 링크 활용 방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제가 갖고 있는 도메인 중에서 이런 gentle.ki라는 도메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티스토리에서 운영을 하다가 워드프레스로 옮기면서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딱 하나 페이지를 하나 만든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블로그에다 쓰고 글을 썼는데 이게 지금 죽어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제 사이트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죽은 링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낙장 도메인을 샀다든가 어떤 링크 도메인을 구했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도메인으로 이전에 우리가 트래픽으로 살릴 수 있는 링크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 사이트로 트래픽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전에 썼던 이 소중한 글을 하나를 404 페이지 없는 페이지로 나오지 않고 제 페이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죽은 링크를 살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서브 도메인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 사이트, 제가 지금 살리려고 하는 사이트의 링크를 보면은 gentle.kr 앞에 이런 단어가 붙어 있고 슬러시 3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전에 이제 티스토리를 만들 때 여기에 세 번째 글이었기 때문에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붙어 있는 메인 도메인 앞에 붙어 있는 요렇게 어떤 단어가 있죠. 단어에 대한 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서브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메인 도메인 있고 여기 서브 도메인은 이렇게 앞에 점 앞에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쇼핑몰 같은 경우는 샵점 이렇게 어떤 도메인, 메일 같은 경우 메일점 어떤 도메인, 그다음에 카페를 운영한다면 카페점 메인 도메인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요 단어, 요걸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서브 도메인을 개념을 파악하고 만들어야 되고 요 뒤에는 디렉토리를 만들면 됩니다.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요 안에 index.php나 index.html을 만들면은 이렇게 접근했을 때 바로 그 사이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패스트코밋에서 서브 도메인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스트코밋 cPanel에 접속한 다음에 툴로 간 다음에 자동으로 처음에 또 로그인하면 툴이에요. 툴로 간 다음에 여기 도메인 섹션에서 도메인을 가서 이제 create a new domain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빈칸에 이제 내가 원하는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들 도메인은 요 단어의 .gentle.kr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 체크박스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기본 세팅으로는 기본 값으로 언체크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체크하지 마세요. 호기심에 체크하지 말고 그 다음에 submit을 하면은 이제 서브 도메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메인을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들 들어봤죠. SSL 인증을 해야 돼. 인증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안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돈을 받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이제 이 세팅하는 값이 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여기 우리가 패스코밋에서 제공하고 있는 cPanel에서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큐리티 파트에 가서 여기 렛츠 요거 SSL 요 메뉴를 눌러주면 되는데 이거를 SSL을 인증서를 설치하기 전에는 사이트를 접속을 하면은 아까 만든 이제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경고 표시가 뜨고 개인정보 보호 오류라고 이렇게 사이트에 뜹니다. 그래서 여기 HTTPS로 접속을 하면은 접속을 해야 보안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즘은 다 접속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안 SSL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이트들이 웬만한 사이트들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떠요. 그럼 이제 설치를 해볼까요? 들어가면은 많은 도메인들 중에서 좀 전에 제가 설치한 추가한 도메인을 찾고 거기서 오른쪽에 issue라는 것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기본 세팅 값이에요. 여기서 그냥 issue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접속을 했을 때 보안 인증서를 설치하기 전에 접속했을 때는 이렇게 오류가 뜬다고 했죠. 근데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열쇠 모양이 뜨고 아무런 오류라는 게 안 뜹니다. 그래서 인덱스로 접속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을 어떤 폴더에 들어가면 접속을 하게 되면 index.php 또는 index.html이라는 걸 파일을 찾아갖고 그 파일을 접속을 하고 화면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보는 거죠. 웹에서. 그러면은 이제 만들었잖아요. 아까 서브 도메인으로 우리가 사이트를 추가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생겼는지 내 집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Panel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편하게 하기 위해서 파일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파일 매니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파일질러나 Qt FTP 같은 걸로 이용을 해갖고 계정의 파일이나 폴더를 이제 관리하고 편집하고 하는데요. 이거는 cPanel에 있는 파일 매니저는 이것을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갖고 쉽게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anel이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파일 매니저를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속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서 저는 사이트가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계정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좀 전에 만든 계정을 여기 폴더로 이거 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은 다시 말하지만 패스코밋의 cPanel 화면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이 위에 메뉴가 이렇게 쭉 있어요. 뭐 보면은 다 알죠. 파일 플러스 파일이죠. 그러니까 파일 추가 플러스 폴더를 추가할 때 쓰는 거고, 그다음 카피할 때, 무브할 때, 업로드를 할 때, 다운로드를 할 때, 딜리트, 리스토어, 리네임, 에딧, 그다음에 자주 쓰는 게 홈, 그다음에 업 원 레벨. 업 원 레벨은 바로 어느 폴더로 들어갔을 때 바로 윗 단계로 이동하는 것을 요거 눌러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업로드를 하거나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바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리로드, 그러니까 새로 고침을 해주면은 파일이 보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이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폴더 2개가 있어요.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접속을 했을 때 파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제 인덱스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파일 설명에서 했듯이 플러스 파일을 누른 다음에 그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index.php나 index.html이라고 입력한 후에 create new 파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파일이 하나 생성됩니다. 이 방에. 그럼 여기에 어떤 내용을 넣으면은 우리가 이 도메인으로 접속했을 때 보여지는 거죠. 내용이.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걸 편집을 어떻게 하냐? 이 파일 위에 인덱스 파일을 편집을 해야 되니까 이 파일 위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우클릭, 우리가 알죠? 우클릭 이거 하면은 에딧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메뉴가 보이는데 이렇게 에딧을 누른 다음에 편집이라는 뜻이죠. 누르면은 창이 하나 떠요. 에딧 어떤 뭐 경고창 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 파일을 인코딩 이제 인코딩 뭐 편집 이런 걸 할 때 어떤 형태로 할 거냐 인코딩 방식을 선택하는 건데 국제적인 언어 한글이 안 깨지려고 하려면은 이걸 써야 됩니다. UTF-8이라는 요거를 선택해 줘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걸로 편집할 거야 라는 이제 안내 멘트입니다. 안내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무시하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에딧을 눌러줘요. 에딧을 그러면은 화면이 하나 없어졌네. 에딧을 눌러주면은 이제 에딧 이 파일에 대한 에딧 창이 나옵니다. 창이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죠. 컨텐츠 만들 때는 저는 이제 챗GPT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봤냐 이렇게 해봤어요.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챗GPT에 실제로 제가 프롬프트 명령어를 주고 얘가 결과값을 준 것을 활용을 했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지금부터 당신은 업계에서 실력이 뛰어난 웹 개발자입니다. 어떤 타스크를 주는 거예요. 당신의 타스크, 롤을 주는 거죠. 타스크를 주기 위한 롤. 웹 개발자입니다. 뭐 블로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웹 에디터입니다. 아니면은 신문 기자입니다. 신문 기자라고 할까요? 기자입니다. 어떤 롤을 주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원페이지 웹페이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후 $500 추가 보너스가 지급될 예정이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보상도 해주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내용 좀 구체적으로 썼죠. 제가 첫째, 반응형 사이트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헤더, 컨텐츠, 부터 3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언어는 PHP, HTML, Java, CSS입니다. 컨셉, 화환수거 업체 안내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헤더 쪽에는 화환수거가 필요한 이유를 적을 거예요. 그 다음 컨텐츠는 화환수거 진행 과정이나 화환수거 업체 리스트, 업체명, 전화번호, 웹사이트가 들어가고 마지막 푸터에는 카피라이터 및 관리자 이메일 주소가 들어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제가 예전에 만든 원페이지 html.jz.kr 사이트를 들어가서 왼쪽에다 코드를 넣고 결과 보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화면에서 보여집니다. 화면에서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걸 확인한 다음에 잘 만들어졌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뭐라고 수정했냐? 잘했습니다. 몇 가지만 수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 색깔 톤을 파스텔 톤으로 변경해 주세요. 업체 리스트는 깔끔한 반응형 표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쭈루뚜루루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조금 더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컬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정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 여기서 또 수정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여기 이제 가운데 정렬이 안 됐죠. 여기 전화번호랑 요 컨텐츠 부분에. 그러면 업체 리스트에서 그 결과물이 중앙 정렬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하면 얘가 또 수정해 줍니다. 그럼 수정해 주고 어쨌든 간에 이 방법은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이제 조금 샘플링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나왔네요. 아까 그 에딧 페이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붙여 놓은 다음에 Save Change 눌러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제가 한 것처럼 이 챗GPT를 만든 다음에 그냥 이런 html.js.kr처럼 웹 에디터에서 일단 1차적으로 본 다음에 완료가 됐을 때, 마음에 들었을 때 여기에 아까 C패널의 파일 관리자에서 편집 들어간 거죠. 여기 편집 들어간 거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완성을 해도 되고요. 처음부터 여기다가 넣고 세이브, 그 다음에 웹에서 이 사이트 주소 접속해서 결과 확인,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 들어가 봤어요. 이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뒤에 index.php라는 건 안 보이죠. 자동으로 그 파일을 읽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gentle.kr이라고 쳤을 때 어떤 페이지가 보이잖아요. 거기도 말 그대로 gentle.kr 슬러시 index.php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index.php 인덱스 파일을 읽어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이제 봤고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이게 아니죠.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그 인덱스 파일에 대한 개념하고 이제 파일 매니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렇게 생긴 밑에 요 3이란 단어를 까지 이제 타이핑을 했을 때 우리가 결과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디렉토리라고 했어요. 그럼 디렉토리, 폴더를 만들어야 됩니다. 폴더 만들기 누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디렉토리 이름은, 폴더 이름은 3이죠. 3을 넣고 아까 파일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Create New Folder를 누르면은 이렇게 3이란 폴더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아까 여기 샘플로 만들었던 이 인덱스를 일로 옮겨야 되겠죠. 이 안으로.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Move라는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 인덱스라는 파일을 선택을 딱 해주고 마우스로,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이렇게 Move라는 것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슬러시 3 어디로 갈 거냐? 여기 처음에는 3이 안 보여요. 여기서 3을 숫자를 쳐주고 Move 파일 하면은 3 폴더 안에 인덱스 파일이 와 있는 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3까지 쳤을 때 이 페이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죽었던 링크를 누군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페이지를 갖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활용할 거냐? 애드센스 승인을 얻었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승인을 붙이면 됩니다. 그게 서브 페이지죠, 이게. 저는 말 그대로 gentle.kr이 애드센스 수익을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서브 페이지는 자동으로 승인을 추가적으로 안 받아도 광고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굳이 트래픽도 아깝고 여기다가 이 트래픽을 활용해서 애드센스도 어차피 붙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드센스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휴 마케팅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꽃 환수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떤 제품 안내다. 그러면 쿠팡 파트너스를 여기다가 소개를 해갖고 제품을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이다. 노트북에 관련된 글이었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페이지를 만들 때 여기 노트북에 관련된 글을 써주고 거기다가 하단에 구매하기, 쿠팡에서 구매하기 이런 것을 써주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링크로 활용을 해도 되죠. 여기에 이렇게 해주고 여기로
뭐 자세한 내용은 내가 보내려고 하는 백링크 링크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 백링크로 활용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심플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팁인 티스토리 추군 링크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링크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것도 제가 운영하던 사이트였어요. 부자.co.kr이라고 티스토리로 운영을 했었어요. 티스토리를 운영을 했었고 실제 주소는 이렇게 rate40.tstory.com이었어요. 이거를 도메인을 붙여갖고 이걸로 이제 제가 계속 한 몇 년을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티스토리를 버리고 제가 이제 워드프레스로 가게 되면서 네이버에 인덱싱 되어 있던 글들이 이렇게 그대로 부자.co.kr로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깝잖아요. 아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글을 한번 이 글이 여기 네이버에 노출되어 있는 글 주소는 이거예요. 부자.co.kr/48이에요. 이거를 티스토리의 이쪽으로 레이트 어쩌고 티스토리 48로 가게끔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가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htxs라는 파일이 있어요. 서버에 올리는 파일인데요. 이거는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여기에 어떤 다양한 이 사이트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설정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파일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보통 뭐 .html, .php인데 얘는 점이 앞에 붙어 있어요. .htxs라는 파일이에요. 뒤에도 뭐 없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에 내용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요 두 줄만 딱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여기에 티스토리에 들어갈 자기의 티스토리 요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파일을 지금 기존에 있던 도메인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올려주면은 요 바로 밑에다가 업로드를 해주면은 요렇게 클릭하면은 요렇게 넘어갑니다. 48 그대로 요 도메인만 부자.co.kr이 티스토리 도메인 주소로만 쏙 바뀌어서 넘어갑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 파일은 제가 더보기에서 이제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링크를 넣어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운받으셔서 파일에다가 이제 서버에다가 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마이크로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탠딩 보여줄 수가 없네. 이렇게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해서 약간 세워져 있는 마이크예요. 세워져 있는 마이크고 방송용 마이크같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핀 마이크에서 좀 소리가 작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로 바꿔봤는데 어땠습니까? 좀 소리가 좀 나아졌나요? 제가 테스트를 사실은 해봤는데 핀 마이크하고 아주 많이 다르다는 느낌은 못 받았고요. 제가 목소리가 작았던가 아니면 설정값이 좀 잘못됐을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예전 영상은 정말 제가 잘 몰랐어요. 소리가 그렇게 작을지 몰랐는데 최근에 찍었던 한 3개월 이후에 제가 시작한 3개월 이후에 찍은 이후 영상들은 핀 마이크지만은 그래도 목소리가 작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마이크를 이용할 거니까 소리가 좀 더 좋게 들리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고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